자, 이제 2교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크롤링 예시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수업 페이지에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쉽게 올려놨으니까 이 기본적인 사용은 여기서 크게 엇나가는 게 없다. 내가 찾고자 하는 포인트만 달라질 건데 그 포인트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HTML과 CSS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추가로 공부해 보신 다음에 이 크롤링 연습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롤링은 이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조작 같은 거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거 좀 맛을 가볍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 실습, 이거 오늘 배운 거 말고 어제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시각적인 데이터 분석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뭐 지도상에 올리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크롤링 실습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은 HTML, CSS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해버리면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실습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을 보기 위해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또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파이오토 GUI라고 하는 이 녀석인데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설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위에다가 셀 만드는 게 뭐였죠? 아래에 만드는 건 B였는데 위가 뭐였더라? A였나요? 오, 좋습니다. 설치를 한번 할게요. 실행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됐다면 임포트가 가능하겠죠? 됐네요. 이렇게 설치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셀만 실행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코드를 실행할 때 매번 설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떴네요. 다시 키라고 하는 것 같죠? 일단은 해보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가 뭐 해본 거냐면 이 녀석을 사용해서 위치 찍은 거예요. 어떤 위치? 포인터 위치. 어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자, 제가 마우스를 화면 왼쪽 상단 꼭대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얘를 찍어보면 몇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920 X는 마이너스 1920, 그 다음 Y는 0이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지금 여기 마우스가 존재하고 있었던 이 자리는 Y좌표가 0이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19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 끝으로 온다면 몇이 되겠어요? 오른쪽 끝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제가 완벽하게 0까지 끌지 못했나 보네요. 이렇게 가서 0까지는 못 가는군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920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이
0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한 요쯤 놓고서 얘를 또 찍어 보자면 얘는 x는 계속 마이너스 1920인데 y가 567이에요. 아까 여기 맨 꼭대기가 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는데 얘는 음수로 되는 게 아니라 양수로 변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그래프 그릴 때 x축과 y축 이렇게 얘기를 하면 y를 보통 위로 올라가야 양수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항상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화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화면,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는 이 화면의 좌표는 실질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양수예요. 위로 올라가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가 0이니까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음수가 돼요. Y좌표를 모니터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간단한 에뮬레이터 가지고 게임 같은 거 만들어도요. 캐릭터가 위로 이동할 거면 Y좌표를 마이너스로 깎아야 돼요. 얘가 아래로 이동할 거면은 플러스로 붙여 나가는 거고. 컨트롤 할 때 XY 좌표를 보통 이렇게 따집니다. 이 부분은 하나 알고 계셔야 또 컨트롤에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좌표는 이런데 제가 움직여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될 당시에 존재했던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저는 지금 여기다가 좀 놓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는 대략적으로 뭐 X좌표야 해봐야 마이너스 한 1700,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그 정도쯤 될 것 같고요. Y좌표 같은 경우는 양수로 한 300 넘게, 한 400 정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500, 500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마우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지? 아, 저 지금 마우스가 오른쪽 모니터로 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빔 프로젝터로 보시는, 그리고 녹화 화면으로 보시는 화면은 제 모니터 두 개 중에 왼쪽 모니터만 해당이 되는데 500, 500 했더니 이 오른쪽 모니터로 지금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볼까요? 아까 대충 여기 놨던 게 XY 좌표가 이렇대요. 그럼 여기로 움직여라 라고 해놓고 제가 마우스를 한 여기다 놔볼까요? 마우스 어디 갔습니까? 움직이죠. 저는 코드를 실행한다고 컨트롤 엔터를 눌렀지 마우스를 조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컨트롤 하는 거, 움직이는 거 간단하게 좀 해봤고, 움직이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죠. 약간 클릭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가 알아서 그 포인트로 가서, 그 포지션으로 가서 클릭하는 행위. 그럼 지금 우리 상황, 여기 이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누른다.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이걸 누르기 위해 해당 마우스 포지션의 좌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을. 그리고 얘를 클릭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마우스를 좀 놓고서 포지션을 먼저 좀 볼게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야겠죠, 먼저.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 얘를 move to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로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는 클릭할 거야. 자, 그러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제 마우스는 지금 이 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가 절로 가서 클릭까지 하겠네요. 신기하죠? 이런 거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클릭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클릭은 마우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클릭할 때 왼쪽 클릭 있고 오른쪽 클릭 있고 더블 클릭 있고 이러죠. 그거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러면 그냥 클릭 대신에 버튼 라이트라고 하는 인자를 넣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클릭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우클릭을 해봤자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뭐가 나오죠? 그럼 여기 자리 한번 또 잡아가지고 우클릭 해봐라 해볼까요? 포지션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무브랑 클릭 없애고 포지션만 좀 볼게요. 이런 값을 가지고서 값을 바꿔주면 저쪽 가서 우클릭한다. 이렇게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은 더블클릭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더블클릭은 메서드만 달라요. 클릭이라는 메서드가 아니라 더블클릭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이러면 더블클릭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더블클릭. 근데 얘는 뭐 같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오는 상황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마우스가 휙휙 가요. 여기 있던 애가 휙 가서 여기 있고요. 여기 있던 애가 휙 가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쪽으로 도착해버리죠. 이거는 거의 여기 있던 녀석을 여기로 순간이동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동작을 하고 싶다면 순간이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자, 드래그 하는 법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서 한번, 좌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쪽으로 이동이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줄게요. 어떻습니까? 보셨나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표시가 되게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얘가 움직이는 사이에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그냥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마우스 설정에 있어요. 그거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컨트롤 아무리 눌러도 이거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무브투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드래그용으로 드래그2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얘도 같은 원리인데 이번에는 좌표를 좀 바꿔볼까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무브2는요 마우스만 움직인 거예요. 드래그2는요 지금 지 혼자 무슨 일을 했어요? 블럭 씌웠어요. 진짜로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끌고 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2랑 드래그2는 거의 비슷하게 얘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줬지만, 진짜로 내가 뭔가를 파일을 끌어다 놓는 과정이 하고 싶었다면 무브2 갖고는 안 되겠죠? 드래그2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들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맛을 보고요. 이거는 이제 마우스 컨트롤하는 방식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마우스 컨트롤 말고 키보드 컨트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 녀석 가지고 하는 거예요. py auto GUI 이거 가지고 할 건데, write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이게 나올라나? 지금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이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는 자동으로 셀 편집 모드가 아니라 실행 모드로 빠져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헬로를 열심히 누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장을 해보면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기가 열려버렸네. 저장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행하고 음, 음, 얘를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드리려면은 이거는 주피터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아까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하고 이런 행위들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고정된 위치에 있는 뭔가를 누른다면 아까 배운 것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면, 혹은 최대화와 최소화의 상태, 이러면 지금 얘 좌표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화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일 텐데, 이게 최소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좌표 바뀌죠. 그럼 얘 눌러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를 누르겠죠. 그러면 얘는 못 누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일 때 특수한 어떠한 이런 녀석을 화면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얘를 찾아가서 눌러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거고요. 그 이미지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를 누를 거야 라고 하는 걸 화면에 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얘를 누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할 거면은 얘를 이미지로 빼요. 저장을 해요. 그렇게 저장해 놓은 녀석을 이 코드가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서 화면상에 존재하는 이 이미지를 찾아다가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놓는 이런 코드예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화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딱 좋으니까 얘를 해볼까요? 얘를 주피터라고 하는 이 녀석. 그럼 제가 이거를 윈도우 캡처를 사용해서 이렇게 캡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그림판을 사용해서 저장을 좀 할게요. 이렇게 막 엄청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당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주피터 로고 PNG로 그냥 저장을 할 거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놓죠. 그럼 이 녀석을 사용하기 편하게 이 파이 코드 우리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이 파일이 아니라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안쪽에 보관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장한 이미지는 이쪽 화면에 없고 여기 있나 보네요. 자, 주피터 로고가 저한테 이렇게 있는데,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도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을 이제 코드에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별명 안 지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별명 좀 짓고, 지금 소스 폴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이라는 소스 코드 위치랑 실제로 이미지가 저장된 위치랑 같나요? 같은 폴더에 있나요? 아니죠. 파이 코드 폴더에 메인이 있고 이미지 폴더에 주피터 로고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위치는 같이 보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올 때 우리가 경로를 잘 잡아줘야 돼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엑셀이 아니라 이미지에 주피터 로고.png 이렇게 실제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주피터 로고.pn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불러와질 텐데 이 녀석을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를 그냥 파이 코드로 가져올게요. 여기로 같이 좀 같은 위상에 좀 놓을게요. 이미지 폴더 지워버리고 새로 고침. 주피터 서버는 왜 문제가 있니? 이렇게 좀 놓고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못 찾는다고? 영어를 써서 그런가? 아니 한글을 써서? 못 찾고 있네요. 얘가 이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locate on screen logo.png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검색해서 에러 상황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리를 좀 할게요.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가져가서, 근데 바탕화면으로 안 가도 되긴 할 텐데 갑시다. 가고요. 이 바탕화면 경로를 사용해서 이 녀석을 절대 경로로 붙여주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여기를 다 슬래시로 바꾸셨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혹시 여기 R이 붙어 있나? 저도 여기에 왔는데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지금?
그래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PY Auto GUI는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해보라고 상황 가정을 좀 드릴 거고요. 내일도 이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끝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설명 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코드 같은 것들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인데,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공공 데이터 포털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공공 데이터 포털 그냥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고 API를 사용할 게 아니라서 그냥 로그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의료기관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파일 데이터를 눌러줄 거예요. 여기. 그럼 밑으로 내렸을 때 쭉 나올 텐데, 이거 하나 검색 부분에 대전을 좀 붙입시다. 대전 의료기관 이렇게. 전체 다 나오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구마다 따로따로 있으면 데이터를 여러 개를 받아야 되니까. 종합병원 현황? 데이터가 좀 많을라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죠. 꽤나 용량이 큰 걸 보니 별로 없네요. 이러면은 별로 하는 맛이 안 나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버리면.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 볼게요. 제가 어제 찾았던 데이터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게 좀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찾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걸로 좀 할게요.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 보건의료기관 현황. 이 데이터로 오겠습니다. 검색 비슷하게 하시면 이런 거 나올 건데 여기로 들어올게요. 그럼 얘도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얘는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국이기 때문에 뭐 다 있고요. 병원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의료기관인데, 자, 얘를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을 할 겁니다. 대전에 있는 보건소만 추리면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전 가지고 안 할 거고요. 서울 기준으로 볼 거예요. 서울 기준. 서울 기준으로 구별 보건소 데이터, 구별 보건소 개수 데이터 추려내겠습니다. 구별로 보건소가 몇 개 있는가 이런 걸 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관 유형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또 뭐 다른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필터 걸어서 보면은 전체 종류가 나올 텐데, 필터가 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일반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관하지 않고 구별로 있는 시설들을 전부 다 개수를 카운트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개수를 뽑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릴 때 뭐 주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구별하겠습니다. 구별. 구별? 동별? 동별은 너무 번거롭겠죠? 구별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뽑아냈다면 이렇게 하고 구별, 기관 유형별, 개수, 데이터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좀 뽑아보죠. 이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절 따라 하셨다면 당연히 다 설치가 되셨을 텐데 이걸 가지고서 파이썬으로 읽어드려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려내는 방식,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추려내고요. 그리고 혹여나 결측치 같은 게 있다면 결측치 부분은 아예 제거하고 가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는 아마 결측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추려낸 후에 시각화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라인이랑 막대랑 원형 그래프 이거 세 가지 다 같은 항목으로도 그릴 수 있죠. 라인은 뺍시다. 라인은 구별 기간 개수 연결하는데 굳이 연결되는 선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막대 아니면 파이 해서 하나씩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 되면은 다음 것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각화 자료 만드는 것까지 아니다 막대로 합시다. 막대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요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부터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서 이걸 추려내기 위한 작업 먼저 진행을 하시고 다 추려냈다면 이걸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에 해당하는 녀석은 9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9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Y축에는 개수를 끊어서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9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대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별, 기관, 유형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시각화를 하진 마세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는 시각화를 일단 하지 말고 데이터만 추려서 간직하고 계세요. 그럼 시각화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구별, 기관, 개수 데이터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